이걸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이곳에 애출복을 걸어두는 순간 바깥에 나쁜 기운이 덕지덕지 붙어 들어와 침실을 온통 거지 소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내모는 방법은 잠시 베란다에 문을 열고 내쫓아 버려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단돈 100원도 들이지 않고 길을 살리고 복을 부르고 화는 내칠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 인테리어 하니까 그거 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미리 걱정하시고 채널 돌리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단돈 100원도 들어가지 않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이것은 사정없이 눌러줘야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욕실의 문은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문 옆에 화장실이 있거나 현관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화장실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화장실을 보는 순간 무의식 중에 이 집은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어 불길하다라는 선입감이 앞서게 되니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신뢰가 아니 될 수가 오고요. 비가 약한 사람들은 소화기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욕실 문은 기본적으로 닫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욕실 문을 열었을 때에는 바로 변기가 보이면 나쁜 사기가 들기 쉽기 때문에 변기 뚜껑은 닫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변기에서 나오는 세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화장실은 오행 중 수기의 출구이므로 열어놓으면 재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안에 어항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고여서 움직이지 않으면 생기가 약해지고 물고기의 각종 배설물과 세균이 집안으로 퍼지면서 나쁜 기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집에서 살면 꽃기 쪽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앞마당에 연못이 있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고여있는 물은 썩기 때문에 병균이 번식하여 인체에 해를 주거든요. 특히 물소리는 풍수학적으로 흉하기 때문에 수족관이나 어항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리하여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신다면 빨리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어항을 두어야 할 집이라면 수질 관리를 잘 해야 하겠지요. 또 물고기가 자주 죽어나간다면 그 집 자체가 기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풍수학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할 일입니다. 이 세 번째는 현관에 신발을 늘어놓아서는 아니 되는데요. 지난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현관에 신발을 늘어놓으면 일단 정신이 사납습니다. 집은 편안히 쉬는 곳인데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부터가 난장판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아파트에서는 예부와 통하는 유일한 기회 통로가 바로 현관입니다. 이 유일한 기회 통로를 막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현관에는 우산이나 자전거나 유모차 등으로 막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곳에 보관하시고, 신지 않는 신발은 되도록 신발장에 놓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런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구인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 집은 생기가 넘치는 집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엌이 바로 보이면 좋지 않은데요. 현관에 들어서면서 이 부엌, 주방이 바로 보이면 무의식 중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먹을 것 없나 싶어가지고 음식을 찾아서 일단 먹어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과식을 하기가 쉬워져요. 이로 인해서 소화불량이나 비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방 구조는 가리개 등으로 적당히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관에서 맑은 종소리가 나면 좋습니다. 현관은 종이나 풍경을 달아두면 소리가 날 때마다 멈춰진 공기를 깨뜨려 나쁜 기운을 중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길을 살리는 풍수 인테리어가 되는데요. 이는 이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이런 종을 살짝 울려주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종이 없는 분들은 돈을 들여서 사지 말고 주방에 안 쓰는 스테인리스 그릇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살짝 튕겨서 소리를 내주어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해주어도 아주 좋은 기운들이 머물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쓸만한 그릇 갖다 숟가락으로 두들겨서 만화님한테 호되게 혼나고 그날 밤 밥도 못 얻어 드시고 요강 들고 벌서지 마시고요. 요령껏 잘 하셔야 합니다. 6번째는 테이블 위에 유리를 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식탁이나 거실 테이블 그리고 학생 책상에 유리를 깔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유리는 차가운 느낌의 음기를 발산하고 노력해서 살려는 의욕을 빼앗기 때문에 삶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깨질 경우 자칫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책상은 천을 씌워 두시는 게 좋고 유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소파는 기역자나 니은자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이 대각선이 딱 되는 그러한 위치는 사랑과 재물이 쌓이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게 되는데요. 또 이 안정감을 주는 위치는 현관에서 바라볼 때 대각선으로 놓여져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 소파는 마주보는 형태보다 기역자나 니은자 형태가 매우 좋고 동쪽이나 남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주보는 형태로 배열을 하면 이 서로 마주보면서 기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적으로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부부가 앉아 있으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부싸움 제조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8번째, 식탁 위에는 약병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약을 챙겨 드시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식탁 위에 약병이나 약봉지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로 안 좋습니다. 이 건강한 기운을 막고 병의 기운을 붙돋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가 집을 방문했을 때 식탁 위에 약봉지를 발견하면 이 집은 환자가 있구나, 오래 머물 곳은 안 되네, 조심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약병이나 약봉지는 안 보이는 곳,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9번째는 욕조에 물을 받아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흐르는 것은 생기를 만들고 고인 물은 사기를 만들고 썩기 마련입니다. 이 썩은 물의 기운은 집안에 퍼져 공기를 나쁘게 하고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할 적당한 양의 물만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침대는 벽면에서 한 30cm 이상 떨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서 좋지 않는 기가 나와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을 했던 황토집과는 달리 시멘트 벽에 이 가구를 가까이 붙이면 습기와 곰팡이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침대는 벽면에서 30cm 이상 떨어뜨려 놓는 것이 이 건강하게 기를 살릴 수 있는 좋은 풍수 인테리어가 될 수 있고요. 오늘 10개까지 딱 하려 했는데 추가로 팁 하나를 마지막 더 드린다면 이 세워놓는 옷걸이는 침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롱 근처에 옷걸이를 두고 옷을 걸어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깥에 나쁜 기운이 같이 묻어 들어와서 침실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던 애출복은 베란다 등에 잠깐 걸어두고 바깥 바람을 좀 쐰 후에 장롱에 넣고 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두컴컴한 현관은 기의 흐름을 정체시켜 나쁜 기운이 모이게 하므로 현관은 밖에, 그리고 침실은 조금 어둡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기를 살리는 좋은 풍수, 복을 불러들이는 좋은 풍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을 끌어들이는 좋은 풍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따라서 직접 할 수 있는 풍수에 관한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복에다가 우리 선비들이 주로 예출을 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갓을 한번 제가 써보았습니다. 잊혀져가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선조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1년 내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이바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제가 어색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쓰고서 바이바이 이렇게 초랭이 방정을 떨 수가 없고 말이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다음에 뵐 때까지 잘 계십시오. 진짜 갑니다.